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022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진적으로 온탕에서 냉탕으로 온도 차이도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혼돈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만든 제1 주요 원인은 바로 고금리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금리의 변화라고 하면 금리 상승을 하더라도 연으로 봤을 때 1% 내외 정도 수준, 이 정도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0.25에서 4.5까지 올리는데, 자,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제로금리에서 이 3% 중반대 금리까지 오는데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 유튜브나 전문가들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못 맞췄다, 이렇게 이전부터 2016년, 14년, 15년 이때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외쳤던 사람들이 한 번 맞췄을 뿐인데, 거기에 환호하고 오히려 이제 22년에 와서 시장 상황이 바뀐 것을 못 맞춘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세상 누가 상상했을까요? 아마 파월도 이 정도까지 올릴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다음 스텝, 두수, 세수 앞을 내다봐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할 미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작년만 하더라도 10,000호 내외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미분양 수치가. 그러다가 대구에 많이 분양을 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 적체되어 왔습니다. 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적으로 갔던 기점을 잘라서 보자면 그때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월 기준이거든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5만 호 정도가 됩니다. 이게 12월까지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5만 호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 미분양이 증가를 한데 주요 원인은 뭘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전 정권에서 쌓아놓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는 분양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분양권 거래가 안 됩니다. 단기 세율이 70%니까요. 당연히 될 리가 있나.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 거주자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건 무주택자, 1주택자입니다. 원래부터 진입하기도 어려워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더더군다나 진입을 안 하죠. 결국에 다주택자들이 이것을 품고 임대로 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책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1주택자도 부동산 가격을 건들 수 있는 이 하나의 트리거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했거든요.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에요.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중도금 9억으로 묶어놨고요. 지금 이게 12억으로 완화됐는데 1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서울은 이미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웬만한 중급지 이상은 분양가가 무조건 13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규제 완화는 여기까지 된 것이죠. 자, 앞으로 미분양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단지들이 다 12억을 넘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을 증가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중도금 대출 완화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건설사들을 정말 이 사람들을, 건설사를 좋아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화랑기 때 너나 없이 모든 금융사, 제2금융권 할 것 없이 모두 PF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PF에다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건설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미분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묶이게 되는 거죠. 이 부채를 상환할 수도 없어요.
잔금도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갚지 못하고 이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산을 하게 돼 있죠. 그럼 도산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금융시장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중도금 완화책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것도 전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락의 전조현상, 상승의 전조현상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상승, 하락, 전조현상 맞추기 좋아하잖아요.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맞추는 거. 예, 상황 판단하고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두 개가 중요한 거지. 하락, 상승 맞추면 뭐예요? 누가 상 줍니까?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고 어떤 게 들어와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2021년에 하반기 때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로 재미없다. 아파트로 재미없다. 이때는 제가 상승 하락을 맞추면서 이 재밌다 재미없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아파트를 투자해봐야 추가 상승분이 어려우니까 갭도 많이 벌어졌고 어려우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과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신속통합과 이런 공공재개발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고 그때 당시 저렴했던 뭐 3억대 4억대 이런 오피스텔들 얘기도 많이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상승과 하락 전조현상 얘기할 때 뭡니까? 거래량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미분양.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미분양 수치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하락의 전조현상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줄어들면 상승의 전조현상이다. 근데 이번 장 와가지고는 이게 전혀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래량 부족할 때도 가격은 올라갔고 미분양이 지금 뭐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가격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금리와 규제 때문에 이게 하락과 맞물리고 같이 가는 진행형으로, 진행형 현상으로 이번 장에서는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틀로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어렵죠. 안 되죠. 다 맞지 않는 소리니까요, 지금. 자, 여전히 지금 서울 신규 주택 사이클은 여전히 공급 부족입니다. 네,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내년에 국제적으로 입주장이 펼쳐지는 곳은 다른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기존 물량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나온 물량들 다시 못 맞춰주니까 이것들이 콜라보돼서 그 지역 내에서 물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오는 거지 신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올해 입주민 물량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8개월 만에 0.25에서 4.5까지 벌어진 이 미친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미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점으로 5만 호 정도 그리고 12월까지 집계되면 거의 뭐 6만 호 정도 되겠죠. 자, 이것도 금리가 그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크게 입히기 시작한 중금리 이상까지 올라왔던 이 8월 시즌부터 미분양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2만 호 중반 정도에서 지금 2배 정도가 된 거예요. 2배 정도가. 이 8, 9, 10 이 안 좋은 지금 부동산도 지금 가격 낮아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조현상이 아니라 진행현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추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23년엔. 자, 이것도 전방위적인 이 전국이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시도별로 미분양 물량 보자고요. 지금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10,000호가 넘죠. 그리고 나머지가 다 경상도예요. 경북, 경남. 유일하게 이제 경기가 미분양이 5,000호 정도가 되는데 사실 경기는 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럼 수도권에 우리 2,500만 삽니다. 이게 5,000호가 미분양이 적체되고 뭐 극심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인천. 인천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과 경기는 사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앞으로가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금리 때문에. 왜? 중도금 대출이 돼도 문제인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몇 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억입니다. 입주 시점까지는 1억이 넘어가요. 그냥 이자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무주택자가 청약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조현상은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하락이 시작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상황이 2022년은 우리가 이제껏 알던 하락의 패턴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 주요 원인도 이제까지 전에 하락 원인이 금리였습니까? 여러분들? 금리였어요? 우리 이명박 때 떨어진 금리였습니까? IMF 때 금리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 미분양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됐다. 이걸 보셔야 되고, 지금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금융 모두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23년은 여러분들 도산하는 회사들 정말 많을 거예요. 건설사들 중에서. 그러면 시장에 당연히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분양을 해소해서 얘네들을 구해줘야 돼요. 정확히는 건설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떠안고 있는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게 악성이 아니라 건전한 부채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고, 분양에 관련된 건 뭐예요? 단기 세율 조정. 이게 이제 1년 이상만 가면 이제 중과가 없고요. 1년 이하로 갖고 있으면 45%로 바뀌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중도금, 대출. 이거 폐지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2억, 9억.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에. 지금 중도금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지금 중도금 이자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전이야 이자 쌀 때는 와 처음에 계약금 10% 20%만 넣고 몇 년 동안 저리에다가 쭉 살다가 나중에 완공될 때는 주변 시세 이미 화폐 가치 떨어지고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그때보다 짊어져야 되는 금리가 2배 아닙니까? 몇 천만 원 정도면 됐던 게 이제는 억 단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맞춰서 한번 기사 볼까요? 자, 보면 나와요. 이게 언급이 처음에 12억을 뭐하러 했는지 몰라요. 그냥 없애지. 이거 둔촌주공도 이게 없앴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걸요. 자,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풀리나, 그래서 원희룡 미분양 증가, 규제 완화 속도 높일 거다. 결국에 아까 말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건설사 부채의 건전화를 위해서. 자, 지금 거래 단절의 여파로 서울도 이제 규제 지역도 해제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도강. 지금 이게 많이 빠졌어요. 특히 노원과 강북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매달 1만 가구씩 늘고 있다. 지금 아까 보셨죠? 10월이 4만 7천 호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이 말대로 1만 가구씩 늘어난다고 치면 6만 7천 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올해.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예상보다 지금 심각한 침체가 만들어지는 만큼 이 완화 속에서 이게 해소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발 금리 급등, 금리가 이제 미친 듯이 오르고 이게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DSR 작동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거 이동과 이사를 위한 대출, 또 청약자 중도금 대출까지 지금 12억까지 또 완화했었잖아요. 그 이상 되는 13억 넘었던 뭐 마포나 뭐 이번에 다 분양했던 것들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예요, 건설사. 자, 이번에 이 대출 규제 일부 완화하면 실수요자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는데, 물론 되살아납니다. 되가 아니라 좀 살아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지만 이게 분양 시스템 바꿔야 돼요. 지금 100% 가점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당첨제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이 다주택자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황은 바뀔 거예요, 아마. 물론 그렇게 해주진 않겠지만. 자,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도 이제 1월 중에 예정이죠. 이때 이제 서울도 포함될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울도 사실 용산, 서초, 강남 빼고 다 풀어도 된다. 그보다 또 급한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노도강, 노도강,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가 해제할 때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세 사기 뭐 이렇게 해서 주택보증공사 전세 반환 보증 이게 대규모 손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론이 있는데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은 뭐죠? 미분양. 예, 지금 현재의 미분양은 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수도권은 여전히 미분양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앞으로 23년 되면 할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완화가 필요하다. 일단 진입, 분양을 받는 진입에 대한 완화, 그리고 활용하는 이 대출, 금융에 대한 완화,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분양에 대한 것도, 미분양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완화가 지금은 답입니다. 지금 속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계속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 여야 합의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단번에 다 풀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시장 진입자를 늘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호재가 필요합니다. 호재가 나올 거예요. 어떤 호재죠? 여러 개발들이죠. 네, 여러 개발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호재에 맞춰서 일반적인 분양을 보는 게 아니라 초기 모델들을 여러분들 작은 비용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하락기에는요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액으로 씨앗을 담그는 시절입니다. 앞으로 다음 상승기가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내년에 반등이 나온다, 이전 가격까지 뭐 간다, 쉽게 지금 생각하자고요. 지금 금리 상황이 단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갈까요? 1년에 사태가 없으면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기 지금 맞다라는 논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 다음 다음 상승기에 주요하게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야 돼요. 실제로 2019년, 18년 주택 규제 많을 때 여러분들 오래된 강남의 썩은 상가로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서울권에는 웬만한 이 오래된 재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가들도 평당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졌죠. 우리가 보통 상가를 가늠할 때는 월세 수준에 맞춰서 상가 가격을 매기는데, 지금 이미 재건축에 대한 미래 가치가 씌워졌다 보니까 월세는 아예 안 나오는 상가도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린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다음에 재건축을 주도할 시장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 아파트가 비싸면 썩은 상가로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 소액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썩은 상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모집 중이고요. 1월 달에 오셔서 이 저평가된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1억이 안 들어가는 투자처, 정비섭, 재건축도 있고요. 재개발도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썩은 상가에 대해서 완벽 분석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은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등 다양한 새로운 모델의 사업들이 있죠. 어떻게 진입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까지 어디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괜찮은 지역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쪽지기처럼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 댓글, 제가 남긴 댓글 누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